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안지원입니다. 흔히 치아가 고르지 않을 때 보기에만 나쁘다고 생각하시죠?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러나 구강 기능은 물론 전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쉬운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전신질환 부르는 부정교합입니다. 부정교합이 전신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네요. 그럼 부정교합이 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어요? 네, 부정교합은 대표적인 치아 얼굴 이상 질환으로 치아 배열이 가지런하지 않거나 위아래 치아 맞물림 상태가 정상 위치를 벗어나 기능적, 심미적으로 문제가 될 때를 말합니다. 가장 먼저 제1급 부정교합이 있습니다. 위아래 턱의 관계는 정상적이고 치아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죠. 치아가 배열된 공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공간이 부족한 경우 치아가 삐뚤어지게 되고 반대로 공간이 너무 많은 경우는 치아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1급이 있다는 거는 2급도 있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2급 부정교합은 윗턱이 아래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성장된 경우입니다. 반대로 윗턱에 비해 아래턱이 열성장된 경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3급 부정교합은 일반적으로 주걱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래 앞니가 윗니보다 앞으로 나와서 물리게 됩니다. 그럼 부정교합은 왜 생기는 거예요? 부정교합은 대부분 유전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선천적으로 치아 개수가 많거나 부족할 때, 유치가 너무 일찍 빠졌을 때도 치아별 공간에 문제가 생겨서 부정교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빨거나 구강호흡을 하는 좋지 않은 습관이라든가 위아래 턱뼈, 성장 양상의 부조화도 부정교합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하던 한 20대 남자 환자분은 아래턱이 과성장하는 골격적 3급 부정교합과 치열의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규칙이 동반된 케이스였습니다. 교합 기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어금니와 앞니 모두 제대로 물리지 않아 음식물 섭취가 굉장히 어렵고 치주 관리도 되지 않아 잇몸 질환이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이 개그맨들도 부정교합이 진짜 많거든요. 네. 실제로도 그렇게 많아요? 그럼요. 통계로도 알 수 있는데요. 부정교합 진료 환자 수는 지난 2015년 75만 2,508명이었으나 2021년 102만 926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니 이렇게 많으면은 이게 굳이 치료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다들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부정교합을 장기간 방치하면 전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선 저작 기능, 그러니까 씹는 역할에 문제가 생깁니다. 음식의 분쇄나 절단이 어려워지며 영양 섭취를 방해하기 때문에 전신 건강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관리가 어려운 잇몸에 치주 질환까지 같이 야기하여 치아의 조기 상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질병이 질병을 부르는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때때로 심리적인 열등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줄어드는 등 심리적인 문제를 부르기도 해요.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정교합인지 아닌지 그 집에서 이제 자가로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간단히 부정교합 자가 진단법으로 체크해 보시죠. 이정수님은 이 중에 몇 개나 해당하세요? 저는 여기서 해당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웃는 모습이 아주 괜찮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시네요. 확실히 이정수님은 부정교합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이 중 한 개 이상 항목에만 해당돼도 부정교합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진단하나요? 기본적인 진단은 구강 검사부터 시작합니다. 치아와 주변 치주 조직의 상태, 턱뼈의 위치 등을 관찰하고 문진하여 병력을 청취함으로써 부정교합의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치료 방법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부정교합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정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기간은 치아 상태에 따라 다른데요. 교정 치료의 목적은 치아와 턱뼈의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고 치아 배열을 통해 말하거나 씹는 기능을 개선하기 위함인데요. 치아에 장치를 부착하고 철사로 일정한 힘을 가해서 치아 배열을 올바르게 맞추는 방식입니다. 그게 우리 어렸을 땐 그 철길 깔았다고 막 놀리고 막 이랬는데 보기에 좀 안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교정 장치를 치아 안쪽에 부착해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방식을 쓰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사이즈로 개발된 장치를 부착하여 일상생활에 무리 없게 친밀성도 향상되고 이물감 없는 교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 투명한 교정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정 중 치아를 재배열할 공간이 부족하다면 발치가 필요하기도 하죠. 특히 여러 종류의 교정 장치 중 환자분에게 맞는 장치 선택은 치과를 방문하여 교정 담당의와 꼭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정 치료 메모해둬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턱뼈의 성장이 부정교합을 야기하는 경우 꼭 성인이 되어서만 교정을 할 것이 아니라 케이스에 따라 소화 교정이 도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급 소화 교정을 예로 들자면 혼합치열기의 앞니의 맹출 시 아래 앞니가 거꾸로 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턱뼈 성장을 방해할 뿐 아니라 심미적, 기능적 문제가 성인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탈착식 성장 조절 장치로 턱뼈 성장을 도와 치료하게 됩니다. 제가 담당했던 만 7세 여자아이의 경우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성장 조절 장치를 이용해 교정을 하였고 거꾸로 물리는 교합이 올바르게 물리도록 턱뼈 성장을 유도해준 케이스입니다. 특히 성장기 골격 조절을 위한 소화 교정의 경우는 만 6세에서 8세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아이들의 성장이 활성화되었을 때가 치료의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이 부족한 위턱이나 아래턱의 성장을 촉진하거나 앞궁이 좁아 치아 배열이 어려운 경우 공간을 마련해주는 등의 교정이 이거에 포함됩니다. 소화 교정의 경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곧 시작되는 방학을 활용해서 검진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정교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사실 유전적 소인이나 골격적 이유 또는 전신적 원인으로 부정교합이 될 때는 예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강 내 국소적인 원인에 의한 부정교합이라면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습관적으로 턱을 괜다거나 위아래 앞니의 정중선이 틀리게 문다거나 한쪽으로만 팔베개를 하고 자거나 또는 한쪽으로만 음식물을 씹는 습관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부정교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만 4세까지는 손가락을 빠는 것이 문제가 없지만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치열과 턱뼈 성장에 이상을 초래하니 역시 교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 그 입으로 숨 쉬는 것도 부정교합에 안 좋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람은 입과 코를 이용해 호흡을 하지만 입을 자연스럽게 다물고 코로 호흡하는 것이 올바른 호흡법입니다. 그러나 평소 코의 맨 뒤에 위치한 인두 편도가 비대하거나 부어 있는 경우, 특히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코 호흡을 방해하고 입을 벌리는 구강 호흡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 구강 호흡하면 안 되는데 제가 술만 먹으면 입을 벌리고 그냥 자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죠? 구강 호흡이 계속되면 네. 안 됩니다. 편도가 잘 붓고 구강 내 염증이 생기기 쉽고요. 지속적인 구강 호흡은 코의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이는 아래턱과 혀를 밑으로 위치시켜 길어진 얼굴 형태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도 비대나 비염과 같은 구호흡을 유발하는 질환부터 일단 치료하신 후에 구강호흡 습관도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치아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니 꼭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정교합의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아주 잘 알려주신 안지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